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11월 21일 장 마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2일 이 금요일 대응 방송이죠. 본격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알림 버튼 설정까지 하시면 매일 같은 시간 장 마감 다음날 대응 방송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 두산에너빌리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종가 마감 자체가 3.69% 29,000원. 우선은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28,000원 선이 이 매수 청구권 금액이죠. 지금 이 주주총회가 12월 12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2주 전까지는 이 금감원에서 이 6차까지 반려했던 정정 요구서에 대한 이 답변을 줘야 됩니다.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 기간 이 두산합병 이 금감원의 발표 날짜는 여러분들 11월 28일까지입니다. 28일. 요 안에, 요 몇 거래일 안에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다 빠졌죠? 8% 이제 저번 주 이 목요일 날 8.19%. 야, 우리 이거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이 재료에 대한 원전 관련된 부분, SMR 소형 모듈 원전. 이제 좀 탄력을 받나 싶었죠? 자,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항상 이 매수 청구권과 그리고 현재 금액대에서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이 외인의 수급의 패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이 10월 후반부터 외인의 자금 어땠습니까? 이렇게 날짜를 보시게 되면 여기 10월 16일 뭐 이런 구간이죠. 계속해서 담아냈다라는 겁니다. 재료가 폭발적이기 때문에 기관 역시 꾸준하게 담았고 보험, 금융투자, 투신까지 계속 담아내고 있다가 이 매수 청구권 금액이 도래하는 이 시점부터 이 패턴이 생겼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이틀을 매도하고 하루를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물량 받아 먹고 차익 실현하고 이게 외인의 보유 비중이 20%가 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제가 이탈하지 말았으면 정말 뭐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역시 마찬가지고 이 차트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한 흐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이 거래량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증시 주변금 차이적인 부분 그런데 이탈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담아내는 구간이 이제 다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금 안타까우면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시청하셨다라면 어느 정도 그 내용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피드백에 대한 부분을 좀 따라오셨으면 하는 바람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이 매수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 이 금감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연기금 두산에너빌리티 2대 주주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내고 있죠. 이게 과연 이 6천억이라는 자금이 매수 청구권 반대로 이루어지면 실제로 이 두산에서 준비해 놓은 금액이 6천억입니다. 이게 만약에 넘어서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 가지고는 부족하죠. 근데 이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면서 이 반대 의사를 할지 아니면 합병이 이대로 협상이 종결되고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 연기금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여러분들께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기금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로 많이 나오진 않았죠. 어제 오늘 거래량 자체가 이 500만 주 정도 선에서 이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구간 토탈 들어와 있던 금액이 12%가 조금 넘죠. 지금 빠진 금액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9%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매수 청구권 금액까지 제가 도달하면서 변동성이 클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 20일 이평선을 치고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 구간에서 아직도 매물대 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했던 매도를 했던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던 하지만 아직 많이 하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소형 모듈 SMR 원전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 매수 청구권 관련된 이 반대 의사 통지 기간도 분명히 있고 이 금감원에 대한 발표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와 이 두산 바켓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야 이거 지금 매도하고 나가야 되나? 나가기에는 국내 주식 장이
전반적으로 이 소형 모듈, 그리고 이 원전 관련해서 이보다 더 좋은 재료가 어떤 구간이 있을까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런 시간 소요, 이 심리적인 이 마음적인 소요에 대한 구간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이탈이 아직 없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 매수 타점을 드리죠.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외인의 자금을 보시게 되면 이틀 연속 프로그램으로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틀 빼고 하루 담아내고, 지금 이틀 빼고 이틀 담고 하루 담아내고, 이런 프로그램, 여기가 계속해서 이 매수 청구 궁금해 28,000원 선에서 좌지우지 설왕설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장 종합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해외 증시가 빠지면서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역시 마찬가지겠죠. 미국 대선 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섰고, 실제로 이 코스닥 지수도 뭐 전반적으로 큰 요동은 없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 자체가 지금 1,500 종목이 넘고, 상승 종목이 950 종목, 600 종목 이상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주식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들 국내 코스피 장 자체가 윗꼬리를 달고 결과적으로 아주 약보합이죠. 약보합으로 횡보하는 움직임,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달러 값이 또 굉장히 치솟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외인의 자금들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300, 이 80원까지 떨어지는 게 여기서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갭 상승을 했잖아요. 이 갭 상승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힘이 또 실려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국내 증시에 또 안 좋은 악영향이 계속해서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외인의 자금 역시 마찬가지고, 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자금을 움직여야 되는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확실성하다는 거예요. 증시 주변금 자금 추이를 보시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증시 주변 자금 추이입니다. 이 큰 금액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이 예탁금 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유동성이 생기지 않으면서 변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종목에 내가 이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실제로 사실은 이 두산 밥캣 로보틱스의 합병이라는 부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는 저는 뭐 3만원, 4만원 어느 선에 머물러도 아무런 의심할 부분이 없다라는 거고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합병이 굉장히 돌발 변수로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금감원입니다. 합병 신고서 6번 고친 두산인데 금감원 문턱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내달 12일 임시주총이 열려면 이번 신고서를 통과해야 되고, 금감원에서는 늦어도 2주 전에는 내용을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11월 28일이 되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고, 지금 계속해서 정정요구서를 바르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 이게 과연 성사가 될지 아니면 한 번에 또 정정요구서가 나오면서 이 주주총회가 또 연기가 되고,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 이 상법 개정안까지 나왔죠. 이 오래된 이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까지 지금 이제 국내 주식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이 과연 올바른 배당이었냐. 사실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여기는 너무 터무니도 없는 내용이었었죠. 내가 보유 주식을 가지고만 있는데 마이너스 27만 원이 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내용적인 부분을 금감원을 통해서 6차 정정까지 하면서 결국 12만 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조차도 현금흐름 배당법이라든가 이 분할 비율과 합병 비율 자체가 공정성에 대해서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의심할 부분이 있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주식 교환 비율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죠. 그러면서 분명히 외부 평가 기관에서도 받았지만 아직도 합별 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정하지 못하고, 기존의 다른 회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 종목의 이 평가 자체를 60%를 하지만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거는 18%의 평가 가치밖에 하지 않았고,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 두산 바켓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던 이 캐시카우 약 46%의 연간 매출 이익을 만들었던 곳이에요.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저평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평가 자체가 바뀌어 있다. 고평가가 두산 밥캣이어야 되고 저평가가 로보틱스여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두산 로보틱스를 키우겠다라는 개념이었겠죠. 자, 얼라인 행동 펀드죠. 이 합병이라든가 M&A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 펀드인데 자금을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자금력이. 그래서 지금 공정하지 못하고 이 두산밥켓은 견고한 이익 성장에도 주가가 그대로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차라리 상장을 해라. 이 두산밥켓은 사실 여러분들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를 두산그룹에서 인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잘 모르셨을 테지만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공정하지 않은 부분이 차라리 그럴 거면 실제로 두산마켓을 남겨두고 인수합병을 하지 말고 두산에너빌리티에 소속을 시켜놓고 미국에 상장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해서 나올 때는 주가에 당연히 반응을 할 것이니까 정말 좀 캐시카우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두산 밥켓은 중장비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중장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 예전에 두산중공업이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런 중장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 재생에너지, 뭐 가스 터빈이라든가 이 풍력이라든가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주가가 3.46% 빠지는 구간에 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11월 21일 목요일 10시 56분 기사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에도 가스발전소 2기를 짓는다. 가스터빈 생산 발전소 설계, 조달,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조 원대 규모입니다. 2조 원대 규모. 석유 발전을 가스 발전 추가 수주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과 역량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 기사 내용이 오늘 나오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런 이슈가 반영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또 매수를 많이 하시지만 이미 선반영이 되죠. 저는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도 이틀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로 이 발전소 건설 공사를 맡습니다. 공사비 규모만 2조 원에 달할 전망이고 발전용 가스터비 제작과 복합화력 발전소의 설계, 시공에서 앞선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고 뭐 국내는 뭐 거의 다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재료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이 의심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술력에 대한 이 기계 상장 기업 브랜드 평판이에요. 여기가 11월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겁니다. 2위가 현대 롯뎀 3위가 두산밥켓 두산밥켓은 계속 지금 뭐 시체말로 어중이 떠중이 종목이 돼가지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캐시카우인 종목 자체가 로보틱스라는 인수합병이라는 돌발 변수를 맞으면서 뭐 그냥 시체말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가가 상승도 못하고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의 46%의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일으켰던 1000억 벌으면 460억을 두산 밥켓에서 벌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떼어내는데 우리 주주님들 개인 투자자분들 주주 환원적이지 못하고 이 두산그룹의 뭐 바까그룹이라고 하죠. 그 부분에서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분명히 가능성은 좋죠. 21세기 먹거리, 남은 먹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봇 사업, AI 사업이죠. 로보틱스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실제로 체감이 올 정도의 영향력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아주 장기적인 이 플랜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라는 거겠죠. 밥켓은 당장이라도 바로 이 중장비 관련해서 어디든지 지금 이런 부분이 바로 이런 가스터빈을 짓게 되면 이런 설비, 장비적인 부분이 팝켓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정말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님에 저 역시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김선재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주식연구소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같이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롯템보다도 위이고 이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이 1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수합병이라는 돌발 변수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이 매수 청구권 금액 28,000원입니다.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이 맥점을 정확하게 잡으시길 바라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타이밍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매수에 대한 타이밍과 매도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간에서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다라면 얼마나 수익이 또 이 1000만 원 넣으면 80만 원 1억 넣으면 800만 원
돈을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겠잖아요. 이 수익,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엄선하고 엄선한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국내 코스피장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있음에도 여러분들 뭐 바이오주,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뭐 2차 전지 쪽이 조금 힘을 받았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매수에 대한 부분, 매도에 대한 타점, 투산에너빌리티 계속해서 빌드업을 하고 우상향 방향으로 전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뭐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거래선이에요.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팔으셨다라면 적어도 또 20% 이상, 30% 가까이 수익을 만들어 나는 게 이게 바로 주식. 그래서 제가 항상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꾸준하게 여러분들 소통을 받으십시오. 이 맥점을 지금 하지 않으셔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 나가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영상 시청하시는 제 내용분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렇게 설명글에 보시면 요 더보기라는 요 세 글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실시간 무료 소통방, 여기에는 누구보다 각종 빠른 뉴스 자료를 제가 전달해드리고, 거기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인수합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계속해서 정보 전달을 해드리면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과 수급 거래량을 체크해서 제가 이 매수 타점과 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입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실시간 무료 소통방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클릭만 하셔가지고 무료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고 돈이 들어가지 않고 제가 금전의 대가 어느 부분도 단 1%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때 그냥 편안하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 주식연구선 김소장의 주식연구소가 커지고, 저 역시 주식 전문 유튜브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이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무료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 구독과 그리고 이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영상이 올라올 때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오늘 조정 자체 매수 청구권 금액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금액 구간이고,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두산에너빌리티 이 인수합병이라는 돌발 변수가 금감원에서 발표가 날 때까지 꼭 명심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주식연구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